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명 헤드라인입니다. 4분기 엔터주 대응 전략 함께 하실 분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에 등장한 엔터주 이야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수익원이었던 앨범 판매량이 부진하다라는 평가 속에서 특히나 내홍 역시도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노이즈 속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아왔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저가를 찍어내면서 주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어떤 모습, 전일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이렇게 찾아와 주셨을까요? 우선 전일제 반등이 좀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다만 이제 이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듯이 이 투자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근시에 많은 그런 섹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어제의 그런 좀 그 다른 섹터 대비해서 반등하는 모습이 컸던 걸 봤을 때 이 어떻게 보면 낙폭에 대한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향후에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엔터주들의 전망이 지금 현재 내년 상반기까지도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인 건 맞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런 신규 접근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가야 되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렇게 과대 낙폭에 의한 종목들을 지금 찾는 과정이라고 지금 시장은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엔터주들의 단기적인 이 저가 매수 유입은 계속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음반 판매량 또 그리고 우리나라 K-팝을 이끌었었던 이 멀티레이블에 대한 이 체제에 대한 아직까지 좀 그 균열이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뷰는 뭐 좋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2분기 실적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근데 안 좋은 상황에서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금 2분기보다도 지금 추정치가 좀 낮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펀드멘탈로 접근하는 부분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엔터의 주가들 같은 경우와 실적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외생 변수가 굉장히 많이 포함된 섹터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면서 이 엔터주들은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신규 접근은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과 함께 과대 낙폭에 대한 단기적인 저가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분기 실적이 참 부진했었다라는 부분 역시도 간과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요. 연말로 갈수록 콘서트, 즉 투어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최근 이런 상승과 함께 이런 주가 흐름들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2분기 때도 그렇고 2분기, 3분기가 원래 엔터 업체들한테는 이 아티스트들의 어떤 새로운 음반 판매나 그리고 이 해외 공연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우선 연말과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봄 쪽에 좀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2, 3분기 때는 이 올림픽이라는 좀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큰 이 빅엔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신규 아티스트 앨범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연말 쪽에서의 발매로 좀 초점을 많이 맞췄기 때문에 뭐 2분기 실적도 그렇고 지금은 기대감은 좀 3분기까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 그 엔터 기업들의 뭐 빅4라고 볼 수 있겠죠. YG, SM 또 그리고 하이브 그리고 JYP 이 기업들 같은 경우가 연초 대비해서 주가 수준은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좀 주가가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 JYP가 또 심했죠.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실적으로서도 이 주가가 지금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때를 기점으로 이 실적에 대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매수 관점을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2분기 때가
정말 원인 쇼크 수준이었어요. 특히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 적자 수준으로 이제 바뀌는 과정 때문에 시장에서는 원인 쇼크에 대한 파장이 좀 굉장히 좀 컸었는데, 근데 이게 JYP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다른 엔터 기업들까지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확산됐던 그런 상황에서 이 엔터주들에 대한 주가에 대한 반등력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추정치가 몇 달 전, 한 달 전부터도 계속 좀 하향 조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선반영 감도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실적 외에도 변동 요인이 참 많습니다.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섹터인데 그 와중에 3분기 기대감을 낮춰야 한다니 이 부분은 참 아쉬운데요. 다만 4분기부터는 조금씩 기대를 더 가져봐도 좋겠다라는 부분까지도 체크해봤습니다. 여기에 지금 엔터사 변수들이 참 많은데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우선 엔터의 산업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겠지만 약간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인적 리스크가 좀 많이 작용하는 게 바로 이제 엔터 업계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외에 외적 변수로서 이 엔터 업체들의 이 투자 심리가 많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가장 이 부분은 뭐 주가 측면이 아니라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이 뭐 하이브 쪽에서의 내부 잡음 뭐 이런 부분이 대표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어떤 또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 YG 쪽에서의 이 양현석 대표에 대한 이 창업자가 어떻게 보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주주들 사이에서는 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던 그런 요인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또 이 사건 사고가 좀 올해 2, 3분기 때는 많이 몰리지 않았나. 음주운전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이 범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그룹의 어떤 그룹의 그 일원이 좀 탈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봤던 걸 봤을 때, 이 엔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의 하나하나의 민감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만약에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좋았다고 한다면은 저는 주가적인 측면은 이런 이슈에 의해서 주가 떨어졌을 때는 저가 매수 또 이제 이러한 부분이 이 낙폭이 회복되는 과정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다고 판단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펀드멘탈이 지금 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낙폭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게 바로 이제 엔터 업체들의 그런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엔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이미지 또 이런 신뢰에 대한 부분이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엔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YG가 예를 든다고 한다면 블랙핑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신규 아티스트에 대한 발굴과 그리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진출 부분으로서 약간의 좀 스펙트럼을 넓혀야 되는 게 그 숙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그저 말씀드렸던 뭐 블랙핑크나 또 이제 하이브로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브를 키운 건 BTS잖아요. 이 BTS나 이 블랙핑크 이후에 어떤 블랙버스터급 그룹이 좀 크게 좀 다시 한번 나와줘야 이 K-팝 흥행이 되면서 엔터 업체들의 주가를 부응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티스트의 잡음과 오너 리스크 그리고 회사 차원의 노이즈가 참 뒤섞여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신뢰도 회복이 먼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스펙트럼 확장도 숙제로 남아있는 엔터주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더해서 과거 엔터사에서 각광을 받고 있었던 게 바로 멀티 레이블 체제인데, 이번 하이브 사태를 비롯해서 오히려 이런 이슈들이 독이 됐다라고 하는 시장의 평가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이 몇 년 동안 이제 케이팝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멀티 레이블 체제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이 멀티 레이블이라고 한다면은 뭐 간단하게 좀 레이블 자체라는 의미가 이 자회사를 좀 열어 두면서 이 분업화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레이블이라고 한다면은 음반을 만들고 유통하는 회사를 레이블이라고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먼트 사업이나 또 이제 이 음악 제작을 다른 자회사를 두면서 이 모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 자회사들을 관리하는 이런 체제가 바로 이제 멀티 레이블이라고 하면서 약간 분업화에 대한 부분이 이 아티스트에 대한 발굴과 또 관리를 잘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하이브 쪽에서의 이 사태를 본다고 한다면 이 멀티 레이블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이 소통이나 이런 관리에 대한 방식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많이 좀 제기됐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멀티 레이블 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이 선진국,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더 먼저 선진화가 장착이 됐던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이 부분을 좀 이 체제가 좀 뒤늦게 도입되면서 아직까지는 정형화되지 않았던 느낌이 좀 컸다. 이 하이브 사태를 본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 멀티레이블 구조 자체에 대한 부분이 그 전에 어떤 아티스트들을 같은 방식으로 비슷한 그룹들을 양산하는 것보다도 좀 체제에 대한 부분에 숙제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멀티 레이블을 그냥 일반적인 같은 그룹이 아니라 좀 색깔이 다른 새로운 좀 그룹과 이 아티스트들을 좀 계속해서 양산해 나면서 투자 유치나 이런 부분을 좀 받아야 되는 게 향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엔터 업체들을 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한다면 이 모회사의 어떤 경영적인 판단 그리고 이 레이블 간의 기싸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틀 같은 경우가 잘 마련이 돼야 다시 케이팝의 부흥을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 독이 된 멀티레이블 체제 확립이 우선이다라는 부분 역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직도 문이 닫혀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음반이나 CD 공동 구매가 계속해서 부진하다라는 평가 속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아직까지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의 어떤 수익이나 창출 부분이 예전만큼은 쉽지는 않은 건 사실이에요. 네. 지금 2017년에 사드 배치 이후에 그때 이제 그 중국 쪽에서 이 중국 모든 음원 플랫폼에서 K-팝 차트가 모두 빠졌던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엔터 업체들이 중국 쪽으로의 진출 그리고 음원 판매량을 떠나가지고 해외 공연 자체가 중국 공연 자체가 쉽지 않은 건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좀 그 좋아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사드 배치에 대한 2017년 지금 현재 7년 가까이 좀 지났거든요. 근데 이 우리나라의 그 음반 판매량은 지금 현재 뭐 일본이나 미국 이 오히려 지금 역전이 됐죠. 뭐 중국 쪽의 판매보다는 일본과 미국 쪽에서의 판매 비중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올해 상반기 때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음원이나 음반 수출에 대한 부분이 역성장을 좀 했었거든요. 중국 쪽에서. 근데 미국과 일본 쪽은 상승세를 좀 보여준 그런 모습이 좀 약간의 대비되는 차원으로 좀 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중국 쪽에서의 문은 아직까지는 열리는 부분은 좀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지금 뭐 미국 쪽과 일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엔터 업체들의 진출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좀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쪽에서의 문의 어떤 진출 부분이 원활하지 않으면은 저는 K-팝에 대한 그 상승 여력은 좀 한계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쪽이 제가 봤을 때 어제 좀 이 엔터 업체들이 좀 오른 부분은 중국의 약간 경기 부양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이 정치적인
그런 리스크나 뭐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중국 쪽 시장으로의 진출 부분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현재 양상이 중국이나 아시아보다는 북미, 유럽 쪽으로 옮겨지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중국 쪽 수요 회복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확인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아직은 걱정이 더 많이 남은 엔터주이지만 지금 자리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아봐도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 엔터 기업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좀 매수 구간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PL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하이브가 25배, SM이 12배, JYP 엔터가 14배까지 좀 떨어진 상황이고 엔터 기업들의 평균적인 PL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뭐 30, 40배 가까이 좀 하기 때문에 이 PL 구조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지금 엔터 기업들의 주가 자리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에 대한 부진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죠. 뭐 저가 매수 기회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저평가라고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휴먼 리스크, 그러니까 사람 인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원활하게 지금 잘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매수에 대한 부분은 좀 지금 당장은 서두르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4분기 때 연말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2, 3분기 때의 실적은 좀 안 좋지만은 4분기 때 실적은 이 그나마 2, 3분기보다는 실적에 대한 반등 부분이 나올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4분기가 약간 저는 기점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3분기도 지금은 뭐 다음 주면 끝나잖아요. 뭐 그런 점을 보면은 이 10월 뭐 중순까지 한번 엔터 기업들을 선별하면서 매수하는 관점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앞서서 이제 엔터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많이 진출한다고 하는데 약간 사이버 그런 가수 뭐 버추얼 그 그룹이라고 하죠. 네. 그런 부분도 많이 좀 양산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뭐 버추얼 그룹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된다라는 것보다도 이런 시도 자체가 엔터 업체들은 분명히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또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신인이 아니라 비슷한 색깔의 신인이 아니라 새로운 아티스트들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발굴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제가 원래 다른 시간대는 이 관심주를 항상 말씀드려요. 네. 근데 엔터 업체들은 여쭤보려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엔터 업체들은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약간 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말씀드렸던 이 PL 구조로 본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4개 종목 중에 4개 종목들이 저평가 기업으로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좀 SM이 지금 12배로 가장 좀 PL 구조가 좀 낮고 또 하이브가 약간 그 인적 리스크로 약간 주가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은 하이브도 좀 매수할 만한 관점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좋아요, 구독!